따뜻한 캐럴 대신 차가운 곡소리가 나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조기 폐장에도 뉴욕 증시는 또 급락했습니다. 특히 이브날에 3대 지수가 1% 이상 동시에 내린 것은 사상 처음인데요. 셧다운에 연준 갈등에 산타랠리는 멀찌감치 물 건너간 셈 보입니다. 문우신 재무장관도 혼란에 한몫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금융시장 컨퍼런스콜을 소집하는 등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질 검토 얘기까지 나왔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문우신을 신뢰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가 어느덧 42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커 위험자산 회피 심리도 강해지고 있는 건데요. 고점 대비 WTI가 44% 떨어져 18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 중입니다. 오펙은 감산에 합의했지만 미국 셰일가스는 원유를 마구 퍼올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휴일이면 좋았을 텐데 장이 열린 일본 니케이 지수는 5% 넘게 급락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중앙은행 갈등 등 워싱턴 드라마가 불안 심리로 이어졌고 엔고는 곧 일본 증시에 독이 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 크리스마스 다음 날 바로 인사를 드립니다. 장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저희도 크리스마스 날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분석하고 공부하고 전해드리려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오늘 방송 1시간 보시고 계속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13-3366-8288번으로 문자 주셔서 저희와 같이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인터넷에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을 치셔서 다양한 유익한 컨텐츠를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서 조기 폐장했는데요. 3시간 30분 동안 또 한 번 급락세가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검은 크리스마스를 보낸 게 이 3대 지수가 나란히 1% 넘게 이브날 하락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장이 어려운 장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개별 종목 그리고 더욱 방어적인 첨예한 전략을 세우셔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2%대 하락했습니다. 2.2%에서 2% 후반대까지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셧다운 우려, 셧다운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 그리고 연방정부 셧다운,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의 갈등, 여러 가지 악재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장센터 이따가 연결해서 좀 자세한 상황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검은 크리스마스, 검은 디셈버에도 상승하는 종목은 있었습니다. 급등하는 종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저희가 이 특징주로 뉴욕 증시 전체 특징주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을 전해드리는데 이 3가지 종목 중에서 하나가 저희 라이징 스타 종목이 올랐다는 점을 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링컨 에듀케이션 서비스라는 종목이 있죠. 이게 11%가량 올라서 저희 글로벌 랩이 나온 지 4주 만에 이 라이징 스타 종목이 저희 특징주, 뉴욕 증시의 특징주로 선정이 됐습니다. 링컨 에듀케이션 서비스 11%가량 올랐고요. 첫 번째 마인드바디 그리고 헤브론 테크놀로지가 60% 그리고 37%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MSCI 한국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을 생각하는 우리나라 주가 지수의 벤치마크입니다. 0.8%가량 밀렸습니다. 여기 삼성전자가 20%, SK하이닉스가 4.7%가량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퍼스트트러스트 코리아 지수도 내렸는데요. 하락폭은 더 컸습니다. 1.6%가량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여기는 SK텔레콤 그리고 LG디스플레이가 3%에서 4%가량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풋콜 레시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거래 연속 풋이 우세했는데요. 즉 하방 압력이 더 컸다는 뜻입니다. 거래량 자체는 토탈으로 컸지만 계약으로 봤을 때는 477만 계약으로 전 거래일의 약 3분의 2 정도, 즉 거래량이 미미했다. 60% 정도에 그쳤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 국제유가가 7% 가까이 급락하는 등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었는데요.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앵커입니다. 네,
네, 시장 흐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쉬어간 우리 증시,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걱정만 깊어지는 오늘 새벽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증시 경계감만 가득합니다. 악재만 주목하고 그 악재가 쌓이고 있는 형국인데요.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부터 오늘 출발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금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있는 미국 뉴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은 거래가 되지가 않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전 크리스마스 이브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앞두고 다우부터 3대 지수 일제 2%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락한 것도 정말 오랜만이다라고 할 정도로 성탄절 이브에는 거의 상승하면서 거래가 마감되는 게 미국 주식시장이었는데요. 다우가 이렇게 빠진 것, 1%라도 빠진 것은 1918년이 처음이었고 그리고 이번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낙폭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단 3시간 반만 거래가 됐음에도 거래량은 낮은 가운데 변동성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악재들에 주목하면서 이렇게 흔들림이 컸습니다. 키워드, 핵심으로 볼 것은 바로 워싱턴 백악관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악재가 출발해서 나와서 시장을 흔들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요. 첫 번째로 본 것은 셔다운입니다. 22일 자정을 기점으로 셔다운이 현실화됐습니다. 올해 들어 3번째인데요. 1월과 2월과 많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7일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국경장벽 예산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물러설 의지가 없다. 이렇게 계속 트위터를 통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의 의견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사태 장기화가 될 것이다. 이러한 예상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 하나 더, 연준과 백악관의 불협화음, 이 또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주 모두 아시겠지만 연준이 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문제다. 연준은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을 경질한다라는 소문까지 돌았는데 물론 문우신 재무장관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계속 그 불안감은 안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 문우신 재무장관 자신도 악재를 또 하나 시장에 던져줬습니다. 주요 은행들의 유동성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이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물론 본인은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러한 행보를 이어간 거지만 시장은 그 정도로 상황이 나쁜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나쁜 것만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흔들림 강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2%까지 내린 거는 처음인 성탄절 이브 미국 주식시장이 보냈습니다. 자, 유럽으로 넘어가서 상황도 보도록 하죠. 유럽 증시 역시 하락으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증시는 하락이었습니다. 프랑스 증시 1.45% 내렸는데요. 2년 내 최저치 부근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독일과 함께 이탈리아 증시는 거래가 되지 않았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범유럽 지수 계속해서 3,000선이 위협받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주식시장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증시, 홍콩 그리고 호주가 쉬어간 가운데 일본과 중국 증시가 움직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뉴스 헤드라인에도 많이 나왔죠. 일본 니케이 지수가 5%나 급락했습니다.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뉴욕 증시가 급락한 것 그리고 그날 25일 날 이를 연결해서 받아낼 시장의 아시아 시장의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고 특히 일본 증시와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거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이 낙폭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2만 선을 이탈했습니다. 20개월 내 최저치였는데요. 5%나 내렸고요. 안전자산인 엔화에 대한 선호도가 강해지면서 수출도 특히 흔들림 강했습니다. 중국 증시 보도록 하죠. 장중에 특히 오전장에는 2에서 3%대 하락폭이 기록이 됐습니다. 중앙경제공작회에서 나온 세금 수수료 인하안이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이렇게 낙폭이 컸는데요. 오후장으로 넘어오면서 대다수의 낙폭을 회복하면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에 반등이 나올지 주시를 해보시고요. 홍콩 증시도 오늘은 휴장한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환율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달러와의 움직임 그리고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통화의 움직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렇게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일본의 엔화, 스위스 프랑에 대한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달러와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약세, 주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0.42% 마이너스 기록한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에서 보셨던 것처럼 2부의 큰 흔들림 역시 유가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6.7%나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43달러 선까지 이탈하면서 저점을 계속 낮춥니다. 18개월 내 최저치였고요. 월가는 계속해서 내년 유가 전망치 역시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산유국 쪽에서는 계속해서 감산 의지를 시장에 확인시켜주고 있지만 경기 둔화에 따른 공급 과잉 현상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 나오면서 팔자세 가속화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빗줄
현대금속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과 은 동반해서 상승한 2부였습니다. 금과 같은 경우는 1.1%, 은 역시 0.9% 플러스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시장 흐름 전반적으로 살펴보셨습니다. 2부에 이렇게까지 흔들릴 시장인가 싶을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그리고 어제장에서 일본 역시 급락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큰데요. 자,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게 움직였을까요? 이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김희욱 소장과 나눠보시죠. 오늘은 월요일 같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그만큼 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부터 블랙 먼데이가 일상화되더니 블랙 디셈버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고 이제는 블랙 크리스마스까지 우리가 또 보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도 월가 금융사들은 차분하게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들어서 주가 그리고 가이던스가 하향되는 일이 잦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의견을 쉽게 매도로 바꿔버리거나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을까 좀 월가 금융사들도 고민이 많은 모습입니다. 어쨌든 신중한 행보는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골드만삭스입니다. 원래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그러는데 이 골드만삭스가 말레이 국부펀드하고 싸움 났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기다, 고발한다,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골드만삭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사실은 금융업종이 연준 금리 인상의 어떤 득과 실을 동시에 맛볼 수 있는 업종인데 그렇다고 또 너무 성급한 긴축은 또 신용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브로커리지 그리고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활동 계좌 수에 민감하다 보니까 역시 급격한 긴축에 대해서 좀 경계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의 대표 금융사 골드만삭스는 아웃퍼폼 의견을 받아 마땅하다. 목표 주가는 258달러에서 조금 내려잡은 250달러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날 골드만삭스는 2.3% 빠지면서 다우지수에 부담을 주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이라는 점, 대마불사라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카맥스입니다. 이름에 카가 들어가는 것만 봐도 무조건 이제 자동차 관련 업종이겠죠. 미국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큰 도로 같은 데 있는데 보면 널찌감치 이렇게 이제 주차장에 만국기 걸려 있고 중고차 매장 있잖아요. 거의 미국 중고차 매장 대부분이 카맥스 건데요. 미국 최대 온오프라인 중고차 판매 체인입니다. 주로 이제 요즘에는 리스차 계약 만료된 거를 이제 갖다가 재리스 내보내거나 이제 파는 거를 주로 하는데 구겐하임 증권에서는 이 카맥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했습니다. 목표 주가로는 널찌감치 위로 올려잡은 76달러를 제시했는데요. 우리나라의 현대글로비스하고 AJ렌터카가 매칭 종목으로 꼽히고 이 소식에 따라서 카맥스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야말로 험한 장세였는데도 불구하고 플러스권을 나타내면서 반겼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코스트코 홀세일. 와, 진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회원 가입비를 받는 마트로 출발을 했죠. 지금은 이제 롯데 빅마켓이나 여러 가지 이제 회원제 유료 회원 마켓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어쨌든 그만큼 어떤 자신감이 있다랄까요. 이번에 또 우리나라에서 세종시에 코스트코 매장이 열렸는데 거기가 또 주변 일대가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대요. 이렇게 한국인의 코스트코 사랑은 정말 유명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한테 친숙한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 아거스 증권에서는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는 0.5% 정도 살짝 내려잡았습니다. 코스트코 홀세일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장에 마이너스 2% 하락 마감을 했고요. 목표 주가를 이렇게 하향한 이유는 아마존이 그동안에 이제 F&B, 푸드 앤 베브리지 이제 식음료 쪽에 대한 이제 관심을 이번에 홀푸드 인수하면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커머스 하면 솔직히 식품은 좀 빠졌단 말이에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배송 기간이 길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이제 아마존이 요걸 온오프라인으로 이제 통합하는 걸 치고 나오면서 아마존 매장이 지금 뉴욕에 막 생기고 있죠. 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경쟁업체에 따른 약간의 피해 내지는 기대감을 낮출 시점이 됐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아직까지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봤네요. 지난 거래일 목표 주가에서 많이 여유가 있습니다. 189달러 99센트에 마감했고 아거스 증권의 목표 주가는 250달러대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현지 투자 의견 변경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